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변이, 뉴변이로 일단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데 뭐 저렇게 될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새로운 변이가 등장을 했는데 사실 확진자가 증가한다 이거 가지고는 시장이 반응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증가되면서 봉쇄 움직임이 좀 있다 이래 버리면 이제 시장이 긴장하는 거잖아요. 뭐 여행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든가 또 이제 독일도 최근에 확진자 증가되면서 봉쇄 가능성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코로나 때문에 현재 내년도에 경제가 상당 부분 개방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산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요 우려감이 시장을 누르는 주된 이유가 됐고 또 여기에 이제 조금 재료가 더해진 게 이제 중국의 기술주가 오늘 많이 빠지면서 홍콩 증시가 빠졌잖아요. 홍콩은 재료가 두 개가 더해진 거였어요. 근데 중국이 또 한동안 이제 규제 이야기가 덜 나왔었는데 오늘은 이제 중국이 기업들을 또 규제하는 것 같다더라. 이런 재료까지 나오게 되면서 재료를 또 더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투자자들에게 쉽게 이제 매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국 금리가 내려간 거는 어제 뭐 금리 올라가는 것 때문에 걱정했었는데 금리가 내려가긴 했지만 내려갈 때 이유가 또 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지금 경기가 나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유변이 때문에 또 중국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경기가 나빠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면서 지표가 또 내려가다 보니까 뭐 주식, 채권, 외환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반응이 좀 안 좋은 그런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도를 했는데 의약품과 전기전자 업종 매수하긴 했거든요. 근데 순매도한 업종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수를 지탱해주기도 어렵고 또 외국인들이 시장 자체를 매도했잖아요. 이렇게 빠질 때 외국인들이 뭐 광범위하게 물량을 받아준다 이래버리면 또 이제 지수가 올라가거나 이제 하락을 제한할 수 있는데 수급에서도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업종 수도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지수가 방어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종목들 중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코로나 국면에서 강했던 종목들, 뭐 게임이라든가 백신, 그러니까 진단 키트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였는데 이거 움직이면 지수 자체에는 별다른 도움이 안 되죠.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저런 종목 움직일 때는 시황이 나쁠 때야.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코스닥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15위까지 중에서 올라간 종목이 더 많았어요. 예, 그런데 그 조합 자체가 코로나 때 강했던 종목들이다 보니까 이제 투자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투자하기 힘든가 보다. 그런 자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이게 아시아 증시인데 이게 많이 빠졌잖아요. 예, 뭐 인도, 홍콩, 다음에 뭐 일본은 2.5%나 빠졌고 대만 지수도 1.6%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그나마 좀 덜 빠진 축에 들어가요. 1% 정도 빠졌으니까. 근데 어쨌든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빠져서 재료가 뭐 거의 이제 새로운 어떤 변이에 대한 긴장도가 대부분 증시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차트는 되게 나빠졌죠. 예, 그러니까 오늘장 정도에서 반전이 좀 나와서 이제 들어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 뭐 주간 단위로 10월 이후에 한 주 빼놓고 계속 빠지는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21선에서 어제 힘겹게 지지가 됐었는데 오늘 아예 그냥 21선 반짝하고 한번 이제 회복하는 시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 아래 내려간 데다가 양봉 두 개로 만들어 놨던 그 반등의 기운을 다 빼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과연 이때 같이 될 거냐. 이때 올라갔다가 양봉 기운 빼버리고 다시 양봉 올려서 이틀 만에 이걸 다 뒤집어 놨거든요. 이게 다음 주 힘이 있으려면 한 2, 3일 사이에 저걸 다 뒤집을 정도의 힘이 나와줘야 되는데 뭐 이 변이에 대해서 빠진 게 해프닝이었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되지 않고는 사실은 이제 쉽지 않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기술적으로도 모든 이평선을 위로 둬버리는 상황이 돼버려서 조금 이제 고약해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나마 이제 조금 오늘 보면 막판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많이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다음날 초반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지수가 어떻게 될 건지를 가늠하는 데이터긴 한데 막판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한 1000개 이상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한쪽으로 쏠리게 저렇게 각도를 바꿔버리면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은 너무 많이 뺐잖아. 그래서 조금 너무 심하게 빠졌으니 좀 올려놔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고 이게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면 너무 오버해서 올렸는데 그러니까 조금 빼야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막판에 외국인들의 반응은 빠지긴 했는데 너무 심하게 팬 거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인식도 일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요건 이제 다음 주 주말 사이 미증시에 돌아가는 상황, 그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어떤 변이에 대한 어떤 평가 요거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그 업종별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 의약품 제일 많이 샀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전자 샀고, 자동차, 화학 이런 거 좀 많이 팔았고, 금융도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뭐 영국에서 지금 몇십 년 이내에 가장 자동차 생산량이 적었다. 공급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뉴스가 나온 게 영향을 좀 줬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관들은 의약품 동시에 매수 들어오긴 했는데, 금융은행, 뭐 카카오 쪽 관련된 매수 말고는 뚜렷하게 매수해 준 건 없었죠. 그리고 전기전자 많이 팔았고, 금융투자가 어제 정도 매도 피크 아닐까 이렇게 보여졌는데, 오늘 수급 선물이 또 꼬이면서 금융투자 매도가 하루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하고 개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이 많으면서 이제 좀 올라가기 어려운 형태가 됐고,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반도체 쪽을 좀 많이 산 게 특징이었고요. 몇몇 종목들 골라서 담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컨텐츠는 또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게임하고 반도체하고 이제 2차 전지 쪽, 요런 쪽을 좀 담은 게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그 최근에 강했다가 이번 주에 크게 빠졌던 기존 주도주들 이걸 담았고, 그다음에 일부 이제 IT 종목들에 대해서도 매수가 좀 선별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 들어가는 종목들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순매수한 종목들 코스닥 쪽에서는 게임주, 2차 전지 이게 이제 다시 들어가 있고, 일부 IT주들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구성은 다음 주에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쪽에서 보면 뭐 여전히 뭐 메타버스, NFT 뭐 이런 종목군들 범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도 좀 일부 있고, 그다음에 이제 IT 계열, 예를 들어서 뭐 그 BH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 여기 또 STI라든가 이런 어떤 종목군들이 일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업종에 뭐가 들어간다라는 것보다 개별적인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 장세가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묶어갖고 며칠 정도 매수의 연속성이 있는 종목군들을 자꾸 이제 추려서 그런 종목 장세에 좀 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앞으로 그 매매 종목들을 계속해서 이제 기간을 자꾸 늘리고 좁히고 해가면서 압축해서 계속 좀 요거 정보 제공은 계속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후에 증시 포인트를 보면 사실 우리가 다음 주에 미국의 부채 한도 기한도 있고 고용지표도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해질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또 변이 이슈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조금 긴장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재료, 특히 이제 부채, 이게 한동안 잊고 있었던 부채 한도 이슈가 또 나오게 되면 또 환율이 또 요동치면서 또 외국인들의 수급을 또 압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 사이에 이제 근데 결국 이제 부채 한도는 또 협상이 돼서 미루든가 합의하든가 결과가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다음 주에 이 재료 뉴스량이 또 얼마나 증가될 거냐, 요거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로 볼 때 터키 환율이 난리가 났었고, 오늘 남아공 환율도 한 1%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신흥국 환율이 돌아가면서 조금 불안정하긴 해요. 그러니까 오늘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원화나 위안화는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환율이 그래도 1193원 정도까지 왔는데 1200원을 계속 상단으로 뒀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200원을 가진 않겠구나라는 쪽으로 정서가 바뀌게 되면 또 지수가 또 좀 심하게 빠졌네라고 해서 다시 또 확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1200원을 돌파해서 새롭게 뚫고 나간다 그러면 이제 2900이 문제가 아니라 더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 동향도 좀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터키 남아공의 국한된 문제로 갈지 다른 신흥국까지 올지 요거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어쨌든 전기전자 매수를 다시 재개했거든요. 물론 삼성전자 팔고 하이닉스는 사고 엇갈리긴 했는데 어쨌든 매수를 다시 재개했잖아요. 그래서 주도주에 대한 수급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점, 요건 제가 잠시 후에 또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요 구도가 깨지면 안 되거든요. 예, 안 그러면 좀 골치 아파져서 요 구도를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코스닥에 순환매가 한 바퀴 돌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 다시 게임주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반도체주가 한바탕 세게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2차 전지주 올라가고 바이오 종목도 한바탕 움직였었고 게임주도 올라가고 하여튼 돌아가면서 한 바퀴씩 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게임주로 다시 고정되는 거냐 아니면 이제 순환매가 계속 돌 거냐, 한 바퀴 다 돌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일부는 좀 압축돼서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도주 구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 구도도 좀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변이 관련돼서 그냥 한번 우리가 내용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서 뉴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우선 그 드러난 팩트만 전망 빼고 팩트만 보면 돌연 변이수가 델타 대비 2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 있다라는 게 걱정을 하는 거죠. 이게 완전히 우세종이 되면 또 이제 골치 아파서 굉장히 빠르게 될 것이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 팩트는 현재까지 확진자로 확인된 건 남아공 77명, 보츠와나가에 2명, 홍콩에서 2명. 그러니까 이거로 확진된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확인된 거는 이제 요 수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과연 효과가 있는 거냐, 기존 백신과 치료제로. 요것도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WHO에서는 어떤 판단을 할 거냐. 그냥 관심만 갖자. 아니다, 이거 리스크가 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시장의 긴장도가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일단 팩트만 놓고 보면 확진자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겁을 먹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시장이 뭘 걱정하는 거냐면, 이게 이제 남아공의 확진자 추이거든요. 확진자 추이가 갑자기 확 올라갔잖아요. 남아공은 지금 접종률이 그렇게 높은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30에서 40%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확진자 접종률이 높진 않은데 그래도 안정되고 있다가 갑자기 확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게 확인된 건 77명이지만 아마도 저 다수가 뉴변이라면 이거 양상이 다르다,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아공 확진자 수가 얼마 없네라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당연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변이나 확진자 가지고는 뉴스가 이렇게 단발에 그치는 경우가 최근에 좀 많아서 이게 이제 지속성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오늘 장중에 이제 나온 분석으로는 그런 것도 일부 좀 제법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 초에 이 재료가 정말 단발로 그치는지는 이제 수급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국면에서 결국에는 해결사는 하이닉스가 같은 대장주들이 해줘야 되거든요. 하이닉스가 지금 240에선 저하선 맞고 떨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다음 주 수급을 좀 기대하는 게 뭐냐면, 작년도 12월 수급입니다. 작년도 12월 보면 금융투자 쪽이 매수로 쫙 붙었잖아요. 다른 데 볼 필요 없고 금융투자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 위로 갔잖아요. 배당 기준일 이후에 매도로 바뀌어서 그렇지. 이거 2019년 11월, 12월 수급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금융투자가 쭉 매수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2018년도 이제 11월, 12월 수급인데 12월에 역시 금융투자가 매수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전통적으로 금융투자 쪽은 연말에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최근에 금융투자가 매도 우위였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매수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금융투자가 아무리 매수를 해도 외국인들이 안 사주면 시너지가 안 나요,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오히려 지수를 지켜줄 수 있는 종목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별다른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 매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다음 주에 결국엔 금융투자가 매수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버텨주는지 여부가 이제 이 뉴 변이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제 2,900 위에서 버틸 수 있느냐, 아니면 좀 힘들 거냐, 요거를 가늠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하이닉스가 다시 맹활약을 할지 요거를 좀 주목해서 보고, 맹활약을 한다라면 이제 하이닉스하고 연동돼서 또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이 또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어떤 수급의 역학관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힘을 못 쓴다? 이래버리면 이제 기존의 주도주 쪽으로 또 그쪽으로 쏠림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를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힘이 좀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기운들 내시고, 또 시장은 또 이러다가도 또 반등 또 세게 주기도 하고 하니까, 오늘 선물의 특징이 미결제 약정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보다 그 안에서 선물 매수와 매도가 굉장히 치열하게 투기적으로 거래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락과 급등이 굉장히 빈번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하면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립니다.